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미 공군이 그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운영해왔던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 이게 이제 너무 낡아서 차세대 조기경보기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 차세대 조기경보기를 우리 한국 공군이 2012년도부터 운영해왔던 10년 됐죠. 바로 그 E7 우리는 E737 피사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로 결정했어요. 지금 우리도 차세대 추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익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미국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F-15 계열이 있는데 그 F-15 계열의 끝판왕 F-15EX를 144대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 수량을 지금 대폭 줄이고 다른 걸로 갈아탄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한국 공군에게 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어떤 건지 두 가지 다 한국 공군하고 영향이 끼쳐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미 공군의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구입설이 공식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의 대량 도입에 따라 우리 공군의 조기경보기 2차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이 기존의 E3 센트리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E7A 웨지테일 기종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현지 시각 4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미 공군은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으며 E7은 전술적 전투관리, 지휘통제, 목표 추적 등 제반 임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국방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일한 플랫폼이다 라며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노후 플랫폼인 E3를 이제는 교체해야 할 때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의 E7 도입 속도는 대단히 빠르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 공군은 2023 회계연도 예산 안에 E3 조기경보기 15대를 퇴역시키고 여기서 절감한 예산 2억 2,700만 달러를 E7 시제기 개발을 위한 추가 자금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여객기인 보잉 737-300 기종을 기반으로 제작된 E7A는 우리나라도 E737 피스아이라는 명칭으로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 기종인데요.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한 메사 레이더로 360도 전 방향에서 481km의 탐지 능력을 가지고 집중조사 모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최대 74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조기 경보기입니다. 현재 이 기종은 우리나라 4대, 터키 4대, 호주 6대, 영국 3대 등 17대의 수주량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2대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미 공군 전체 수량 30여 대, 이어지는 나토의 후속 물량 17대, 사우디아라비아 후속 물량 5대 등이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 군 2차 사업 도입 가격과 운용 유지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잘 됐습니다. 2012년 이 피스아이가 우리 한국군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게 미국은 E3 또 일본은 E767 이렇게 완전히 대형 기체로 가는데 우리는 이런 중형 기체로 해서 되겠냐 이런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대형 기체를 버리고 이렇게 중형 기체로 갈아타는데 사실은 대형 기체의 운용 유지비 그리고 이제는 이 덩치가 좀 작다 하더라도 센서의 발달 또 이 여러 가지 회로의 발달 전자장비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은 덩치지만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세월이 수십 년 지났으니까 50년 지났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이 E7을 하기로 했는데 자, 미국이 E7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또 미국이 여기 2억 2,700만 달러를 예산을 절감해서 그 돈으로 시제기 제작에 들어간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이더 또는 통제 장비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 우리 한국군이 쓰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능력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다 라는 거 뻔하죠.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조기경보기하고 대탄도탄 작전 이런 것도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당연히 만들어 갈 것이고 그런데 우리 한국군의 지금 E737 같은 경우 또 지금 한국군이 선정하려고 하는 현재의 제한된 E737 같은 경우에는 탄도탄 협동 교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공군 그리고 앞으로 나토까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탄도탄 추적 그리고 다른 자산들과의 탄도탄 협동 교전 능력 이런 것들을 반드시 채워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성급하게 이
2차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가. 지금 미국하고 똑같은 사양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공군은 우리 한국군이 공군뿐만 아니고 업그레이드에 굉장히 인색하죠. 그런데 우리 2737 피사이를 미국이 탄도탄과 협동 교전할 수 있는, 탄도탄에 대해서 협동 교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도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가장 깊게 노출되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벌써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이 정도로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이 부품이라든지 운용 유지비가 상당히 다운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운되는, 절감되는 그런 여유 예산, 거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가 탄도탄까지 여기에 이 조기 경보기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죠.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또 열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렇게 우리 한국군의 위협이 도대체 뭐가 우선순위냐? 탄도탄 아니겠습니까? 탄도미사일. 그러면 그 분야에 우리의 방어 능력을 집중하는 이런 군사력 건설이 되어야지, 우리 뭐 공군은 이런 게 더 좋아, 공군 밖으로 지키려면 이게 좋아, 해군 밖으로 지키려면 이게 좋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존 정부 또 새 정부 이지스함 만드는데 여기다 SM3 안 하려고 그러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SM3를 하지 않으면 그 비싼 이지스함 왜 샀습니까? 탄도탄 방어에 이지스함을 기여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비싼 1조 2천억짜리 1조 5천억짜리 배를 왜 삽니까? 저는 이 정부도 이해할 수 없고, 새 정부 지금 그런 설이 들리는데 정말로 새 정부의 국방장관 후보자가 그런 SM3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앞으로 이 새 정부와도 투쟁해 나갈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니 편 내 편 없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저해하는 사람들은 저는 전부 다 반대편에 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 국방부 정말 바른 판단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144대 이상을 구매하려 한다던 F-15EX 전투기의 물량이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F-15EX급 성능 개량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F-15 계열 개량 사업을 추진 중인 나라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공군이 당초 144대 이상을 도입하려 했던 F-15EX 전투기 도입 물량을 80대로 줄이고 나머지 64대는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공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더 워즈원이 현지 시각 4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같이 놀라운 태세 전환이 실현되면 F-15EX의 입지는 줄어들고 F-35A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다 라며 미 공군은 F-15EX를 더 많이 구매하기 위해 F-35A에 대한 자금 지출을 줄여왔고, 이 때문에 F-35A 조달이 지연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미 공군이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적시된 F-15EX 구매 목표량이 올해 예산 계획에 반영되었던 144대에서 80대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서 나왔는데요. 미 공군은 2024 회계연도까지만 F-15EX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는 F-35A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공군의 F-15EX 구매 수량 축소는 지난 3월 말 프랭크 캔달 미 공군 장관이 미 공군 예산처에 F-15EX 사업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나온 것인데요. 미 공군은 2023 회계연도와 24 회계연도 예산에 자금을 집중해서 F-15EX 구매 사업을 조기에 종료한 뒤에 이후에는 F-35A 블락 4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공군은 본토 방공을 담당하는 주방위 공군의 F-15CD 기체 대부분을 F-15EX로 대체하려 했지만 F-35A 블락 4의 성능과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판단 하에 F-15EX 구매를 줄이는 방안으로 방향성을 정했는데요. 미 공군의 F-15EX 구매 물량 대폭 축소는 곧 F-15EX급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도 관련 동향에 촉각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우리 한국 공군이 개입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F-15K 60대 구매를 했죠. 저는 뭐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이 F-15K가 기계식 레이더로서는 뭐 마지막 끝물, 완전 끝물이었죠. 우리 다음에 구매를 했던 싱가포르는 A사 레이더를 장착했으니까 참 안타까운데 왜 하필 그렇게 자꾸 우리는 끝물만 도입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F-15K를 도입한 게 우리가 한 15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F-15K가 이제는 완전히 구형 전투기가 되었고 전 세계는 지금 에이사 레이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엄청나게 강력한 이 플랫폼을 더욱더 강력한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죠. 업그레이드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새 거 사는 것보다는 뭐 상대도 안 되게 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F-15K를 F-15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우리 KF-16을 지금 F-16V급으로 업그레이드 해줬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 F-15EX 104대를 64대를 줄여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이 관련한 부품이나 뭐 이 개발비를 나누는 분배 이런 것들의 이 다른 그 하나하나 이 기체가 감수해야 할 가치가 더 높아지죠. 바로 그게 이 수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F-15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나라, 기계식 레이더를 쓰고 있는 나라, 일본하고 우리나라죠. 그 일본은 지금 뭐 스타트한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의 그 본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업그레이드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그 운용 유지비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15라는 엄청난 자산을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15년 썼으니까 앞으로 뭐 15년만 쓰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죠. 요새 전투기 30년만 쓰고 많은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뭐 전투기 40년, 50년씩 쓰기 때문에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미국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까 첫 번째 소식에서는 우리 조기 경보기에서 긍정적인 이 소식이 있다. 우리 유지 비용도 줄어들 거고 또 성능도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반대 소식인데요. 왜 미국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냐? F-35 블락4에 가서 엔진도 더 업그레이드를 강화를 시킬 거고 그리고 전력량도 더 많아져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테고 그리고 미국이 스텔스기 내부 무장창에 장착하는 아주 소형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한다. 그러고 하니까 이 F-35의 내부 무장창에 더 많은 공대공 미사일 장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F-15EX의 어떤 효용성이 여기 뭐 미사일 캐리어인데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F-35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전자전 능력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으니까 야, 이 뭐 F-35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자, 이렇게 해서 뭐 방산업체 살려주려고 하다가 이 미국 군사력 갉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현실적인 문제. 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뭐 4.5세대 전투기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결국은 4.5세대구나 해가지고 이번에 뭐 수호이 35 스팅에 맞고 그냥 완전히 추락해서 비참하게 추락해 있는 모습 보고 하니까 역시 스텔스기 아닌 거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 직시 이런 것들이 조합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무튼 우리 F-15K 업그레이드에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업그레이드는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